뉴욕, 뉴저지주 대부분의 지역이 CDC 기준 코로나 위험도 중간 단계 이상으로 격상됐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아시안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미 전국 3천여 곳의 종합병원 중 뉴욕주에 소재한 병원들의 안전성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행 중 조종사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무전을 통해 관제사의 도움으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킨 일반 승객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뉴저지주 대부분의 지역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 지역사회 감염 위험 수준이 중간 단계 이상으로 격상됐습니다. 뉴욕주는 위험 수준이 높은 단계로 분류된 전국 79개 카운티 중 36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뉴욕주 전체 62개 카운티 중 58개 카운티가 지역사회 감염 위험 수준이 중간 단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낮음으로 설정된 곳은 브롱스, 오렌지, 알레가니, 슈터커 카운티 등 단 4곳뿐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을 중심으로 5차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는 뉴욕주는 위험 수준이 높음 단계로 분류된 전국 79개 카운티 중 36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주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BA2.12.1 변이의 경우 주 전역 신규 감염 사례 중 73.3%에 달해 우세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이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50%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변이의 전염성은 역대 코로나 바이러스 중 최고로 높지만 감염 후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거나 백신 효능을 감소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뉴욕주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7일 평균 감염자 수는 48명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만간 5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7일 평균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률도 7%를 넘어섰으며 특히 하루 신규 사망자 수도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저지주도 전체 21개 카운티 중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허드슨 카운티를 포함해 14곳이 감염 위험 수준 중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 건수는 3만 83건으로 전날보다 900여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2,932건으로 오르며 지난주에 비해 33%,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27%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4로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 전역 양성률은 9.66%로 역시 소폭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 확진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간으로 분류되며 추가로 입원 환자가 10명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점유율이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 수준이 높음으로 격상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매년 5월은 아시안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문화 행사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 뉴저지 한인회와 주 뉴욕 총사관이 한인사회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6시경 뉴저지 해켄색에 소재한 버긴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2022년 아태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협업을 통한 리더들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인사회는 물론 중국, 일본, 필리핀 등 각 소수민족의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긴 카운티 정부는 아시안 태평양계 아메리카는 미국 내 40여 개 나라와 50여 개 인종을 대표하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이자 이들의 역할은 미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강건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들이 보여준 경제적, 사회적 헌신은 곧 이들이 미국 역사에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은 본 행사에서 첫 선두로 개회사를 맡아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10여만 뉴저지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여기에 참석한 각 소수민족의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고 밝히고 아시안이라는 공통점이 우리를 가족으로 연결시켜준다며 우리가 손을 맞잡아야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의 연설은 그 다음 순서로 연설한 많은 리더들로부터 여러 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의 모든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아태 문화의 달 찬사를 촉구한다는 요지의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또 정병화 주 뉴욕 총영사도 이날 참석한 총영사 중 첫 번째 축사를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박은림 전 뉴저지 한인회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각종 무대들이 펼쳐졌으며 이후에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봉사, 문화, 교육, 보건 서비스, 인권 증진 등의 부문에서 공로와 헌신을 치하받은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10여만 한인 동포들이 사는 뉴저지주에서 약 60%의 한인들이 거주할 정도로 주요 한인 거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 법원 판사나 타운 시장, 시의원 등 여러 한인들이 다수의 주요 공직에 임명되는 등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이 돋보이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국 3천여 곳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뉴욕주에 있는 종합병원들의 안전성이 전국 44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반면 뉴저지주는 12위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비영리 환자 권익보호단체 리프로그는 미 전국 3천여 곳의 종합병원을 의료과실, 의료부상,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등 30개 정도의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고 종합해 A부터 F등급을 매겼습니다. 여기서 뉴욕주 152개 종합병원 중 최고 등급인 A로 평가받은 곳은 19곳에 그쳤습니다. 이는 심사 대상 병원 전체의 12.7%에 불과한 것으로 뉴욕주는 이 때문에 전국 최하위권인 44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는 지난 6개월 전에 이어 이번에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사요셋 병원은 B등급을,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플러싱 지역 종합병원인 플러싱 병원은 평균 이하인 D등급을 받았고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퀸즈 병원은 그보다 한 등급 위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전체 69개 병원 중 A등급 병원 비율이 43.5%를 기록해 전국 12위로 평가됐습니다. 북부 뉴저지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잉그루드 병원,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 패스캑 밸리 병원,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 팰리세이즈 병원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켄색 대학병원은 B등급을 받았고 홀리네임 병원은 D등급에 머물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행 중에 조종사가 의식을 잃은 비상 상황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 비행 경험이 없는 일반 승객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화제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바하마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향하는 세스나 208 캐러밴 항공기를 조정하던 조종사가 건강 문제로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과 조종사 둘만 있었던 상황. 해당 승객은 관제소와 교신해 당시 상황을 알렸습니다. I've got a serious situation here. My pilot no idea how to fly the airplane. Roger, what's your position? I have no idea. I can see the coast of Florida in front of me, and I have no idea. 4분쯤 뒤 관제소에서 레이더로 이 승객이 타고 있는 세스나 208 경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어 판비치 국제공항의 관제사 로버트 모건은 해당 비행기의 조종석 사진을 보면서 승객과 교신하며 착륙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비행기는 약간 흔들렸지만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Man, they did a great job. Did you say the passengers landed the airplane? That's correct. Oh my God, yeah, no, great job. No flying experience. 관제사 모건은 휴식 시간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동료가 비행기 착륙을 도와야 한다고 소리쳤다며 해당 비행기가 잘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승객을 진정시켰고 활주로를 따라 착륙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항공 전문가 존 낸스는 비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해당 기종만큼 복잡하고 큰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착륙 이후 조종사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해당 사건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8일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17일 마감됩니다. 뉴저지에서 17세 이상 시민권자는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는 새롭게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이전에 투표한 적이 없다면 마감일 전까지 등록해야 다음 달 8일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권자로 등록된 지의 여부는 주정부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유권자 등록 여부가 표시됩니다. 신규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과 소셜 넘버 등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4월에 8.3%로 3월에 8.5%에서 낮아졌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 수치가 낮아지기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1%보다는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비해 상승률은 0.3%로 집계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팬데믹 사태 완화로 한국 또는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주권 카드 갱신 지연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 5월 현재 지문 채취부터 발급까지 11개월 반이 소요됩니다. 영주권 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교체는 갱신 절차보다 더 늦은 14개월 반이 걸립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예전에는 3개월에서 4개월이면 갱신한 영주권 카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2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이민서비스국은 각종 수속 비용 등으로 운영되는데 팬데믹 사태 때 수입이 줄고 직원들이 강제 휴가 등을 떠나면서 신청 서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영주권 갱신 신청서 적체는 총 72만 5,418건입니다. 신청서 적체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2%나 급증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방학자금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섰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자 이에 연동되는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연방학자금 대출금리는 2013년 이후 최고금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연방학자금 대출금리는 7월 1일을 기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렌트, 식료품 등 물가 타격이 큰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생 연방학자금 대출금리가 1년 만에 1%포인트 이상 오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 대출금리는 현재 5.18에서 6.66%로 학부모 플러스 대출은 6.28%에서 7.66%까지 오르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